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는 하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주의 완벽함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깨달음에 관한 영감 넘치는 조언이 담긴 책 마음의 연금술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 저는 예전이었다면 짜증 났을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더니 주차 단속 요원이 정해진 주차 시간보다 30초를 넘겼다고 위반 딱지를 끊고 있더군요. 10년 전이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처하는 일종의 내면의 방패를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저를 좌우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상대는 웨인 다이어의 몸을 빌린 나의 역할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주차 단속 요원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이가 있으세요와 같은 질문을 건네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차 단속 요원은 제 차에 부과할 딱지를 반 정도 쓰고 있었고 아무래도 딱지를 끊기로 마음을 먹은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였죠. 딱지를 꼭 끊으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유쾌하고 좋은 분이세요. 거기까지 말하자 주차 단속 요원은 쓰고 있던 딱지를 찢어버렸죠. 사실 저는 그가 딱지를 부과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을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종종 저는 식당 종업원이나 항공 승무원, 택시기사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수행하는 역할에게 말하는 거야. 저들은 종업원이라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조화를 이루는 길은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밖에 없다면 우리가 줘야 하는 건 사랑이 전부인 거죠. 게다가 사랑을 건네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깨어나 높은 인식에 이르면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소모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나쁘게 대하거나 힘들게 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죠. 진짜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어도 조화를 이루려 하면 나쁜 상황도 순식간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기분 상해하거나 화내지 않고 큰 그림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 내 존재의 본질은 저 사람이 바라보고 말하는 이 몸이 아니야.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한 방식이야. 그건 저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지. 또한 이제는 갈등 상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덤비는 사람에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식이 깨어나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갈등이란 조화를 해치는 지심을 깨닫게 되죠. 맞서거나 대립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을 더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에겐 각자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갈등 상황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도 이젠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불안은 없습니다. 겁쟁이가 되거나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으며 피해자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일에는 그냥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런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일에 끼어든다고 해서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면 갈등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완벽함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장소는 각자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쉽죠. 남을 비평하는 건 에고의 활동일 뿐입니다. 이런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결국 남을 비평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밝히는 일인 겁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인생길의 어디에 서 있든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서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있는 곳을 바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무엇도 비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평하지 않는 것도 아주 현명한 태도입니다. 만일 매사에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있거나 소유욕이 발동하는 등 뭔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비평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 깨어나 높은 인식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비평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저 역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비평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고는 뉴스에 나온 내용이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두고 비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곧바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안 돼. 누군가를 비평하는 한 결국은 그가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평하려는 구석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더 노력하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사람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비평을 멈추면 되는 거죠. 인생길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고 자신이 서 있는 곳도 둘러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한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걷는 곳을 지나려면, 에고가 아닌 높은 자아에 가까워지려면 이 모든 길을 결국은 거쳐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